분명 우리 시장은 저평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걸까요? 어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중 내내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마지막 5분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0.06%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날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흐름 때문에 0.3%의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투심 악화 현상이 코스피의 상단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간밤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수출 이슈까지 전해진 만큼 연말의 한 줄기의 빛보다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우려감들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일단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2350선까지 내려잡기도 했고요. 평균치가 모두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하단까지 놓고 봤을 때 2300선을 맛볼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시장 안에서는 팽팽히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날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을 사들이긴 했지만 해당 종목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강하게는 나오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에 돌파했던 종목들을 함께 보면은 모두 개별 이슈를 가지고 12%대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은 있었지만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이슈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코멘트들, 그 한마디 말로 우리 시장 안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수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대표적인 게 또 드론이 될 수 있겠죠. 머스크가 전투기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복잡하고 비싸기만 하다. 유인 전투기는 드론으로 모두 교체되어져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지난주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드론 테마 안에서의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어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인 데는 트럼프 장남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장남이 미국의 한 드론 회사 고문으로 들어가자 해당 종목의 주가가 80%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모두 드론 쪽에 대한 코멘트와 이슈가 맞물리자 어제 딥마인드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12%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론 테마의 지속적인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상한가 두 종목이나 안착을 했죠. 센서뷰 그리고 딥마인드는 드론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되면서 관련주들에게는 일시적이지만 상승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의 먹잇거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소식을 가져오면서 이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8%대, 그리고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가 7.5%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로 변동성을 보였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 갔던 종목들도 모두 개별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장 후반에는 상한가를 시간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파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네오리진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상한가, 이스페타시스는 현재 금감원이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안에서 말 그대로 수급이 텅 비어버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떠난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안의 수급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안의 수급, 크게는 기관과 개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최근 매수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돼 있는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위주로
정도의 매수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네카오,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대형주지만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는 최근에 대한항공 이슈라던가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수 위주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나 과대 낙폭 대형주 위주로 국내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없이는 우리만 버티기 참 힘든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또 오늘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요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HBM을 건드렸습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중국 반도체 기업 20곳 그리고 투자회사와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 등 여러 곳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은 여기서 예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외,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 모두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 자체가 이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대부분 기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반도체 관련 기술과 종목들은 다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HBM이라는 품목을 놓고 수출 통제 제한이 걸렸는데 HBM은 현재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모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으로 향한 이 규제 칼날이 조금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놓고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중국향 HBM 매출이 3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바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전략을 다 미국으로만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 안에서의 수요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은 없을 수 있다라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해당 소식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게는 좀 큰 타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제재 입장이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는 바로 강제적인 강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히 반대 입장을 보냈습니다. 해당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눈치 보기를 할 것인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챙겨보시고요. 그 외에 여러 이슈들도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의 이슈들이 전해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합작법인에 현재 10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줬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함께 가지고 있던 미시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 이 지분을 LG 엔솔이 모두 가져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죠.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공장과 관련된 이 부담감들,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지분이 인수됐다라는 소식. 오늘 삼성 SDI와 LG 엔솔은 해당 이슈들 어떻게 소화하는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의 월가에서 또 최고치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라는 섹터를 두고 서로 엇갈리는 모습과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줄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제조업 지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금요일까지 여러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여기에 고용 지표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성을 잡아갈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12월 첫 거래일을 마친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내렸고요. 나스닥은 1% 가까운 상승세, S&P 500 지수 0.24%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오른 가운데 애플이 0.95%, 엔비디아도 0.27% 소폭이지만 올랐고요. 테슬라의 강세가 두드러
늘어졌습니다. 3%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지표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11월 미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됐는데 48.4를 기록하면서 10월 대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50 위면 확산세, 그리고 50 아래면 위축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제조업 업황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거래일을 마무리한 뉴욕 증시, 우리의 궁금증은 12월에도 시장이 잘 달릴 수 있을까가 될 텐데요. 11월에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돌려보니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른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말하길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25% 이상 상승하면 12월에도 1.4%가량 평균적으로 오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조건마저 충족했습니다. 12월에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이해필드 인프라캡 창업자는 시장이 오르긴 하겠지만 로켓처럼 가파르게 오르진 못할 것 같다. 연말 S&P 500 목표치로 그래도 6,200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00포인트 더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다시 좀 대형주로 투자 심리가 쏠리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도를 크게 보시면 네모칸이 시가총액을 의미하는데 네모가 큰 종목들, M7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한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시금 빅테크로 좀 투자 심리가 몰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M7 다 함께 오른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M7 중에선 가장 약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재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소식에 지난주 계속해서 반도체주 하방 압력을 받아왔던 만큼 소식이 실제로 전해지고 나니까 브로드컴, AMD, 퀄컴은 강한 반등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종목 중에서도 테슬라와 메타 유독 크게 올랐습니다. 3%대의 상승률 올랐는데 빅테크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소식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S&P 500의 수익을 능가할 기술주로 애플을 꼽았고요. 그리고 짐 먼스터 애플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죠. 아이폰 내년에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밤사이에 모두 다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계속해서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 좀 발목이 잡혔던 두 종목인데 그래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강하게 반등을 했죠. 레이 달리오가 AI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스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그 이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월가에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끈끈한 관계를 두고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들 제시하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 MKM도 테슬라를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또한 이렇게 주가 상승에 또 압력을 가했던 소식 중 하나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또 상승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텔도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영난에 지금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돌연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소식이 오히려 인텔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 막판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0.5%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독립위원회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 조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줬고요. 슈마컴도 CFO를 교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밤사이에 20% 이상의 폭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와 연결될 수 있는 소식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미 정부가 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 HBM에 대한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반도체 제재안이 생각보다 약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될 텐데 마이크론의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였나 보니까요. 조금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0.61%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미 내림세를 보였고 그 전부터 계속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거든요. 과연 소식이 이미 이제 나온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악재로 여기면서 하락할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법인에 75억 4천만 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취임 이전에 마무리돼야 명쾌하게 결론이 될 텐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텔란티스의 CEO가 돌연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삼성 SDI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달릴까? 이 부분 궁금하시죠? 데이터상 11월에 5% 이상 S&P 500 지수가 오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12.8% 오르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 77%가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과연 충족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이 오르겠지만 로켓처럼 오르진 않을 것이다. 연말 S&P 500 목표치로 6,200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시한 배경에는 새로운 그리고 친기업적인 행정부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하는 단계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니까 확연하게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CEO, 스텔란티스 CEO 사임에 또 주가가 내리는 모습들 보였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조작 우려가 불식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별다른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대중 HBM 수출 제재를 한 만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삼성 SDI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겠고요. 원달러 환율 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아냈었죠. 안정화되는지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